그런가 하면 3인 회동의 후일담도 취재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사퇴 요구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매체가 그리고 저희들이 취재한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욱 원내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사퇴 요구가 나왔다던 그 3인 회동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사퇴를 요구하러 만난 게 아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만났던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먼저 물어보면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온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뜻이 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관섭 실장이 현재 상태로는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뜻이다. 라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양쪽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요구했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셈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퇴를 먼저 요구하려고 간 자리는 아니었다. 말하다 보니 사퇴라는 게 나왔다라는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김광삼 변호사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아꼈던 만큼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을 굉장히 신뢰하고 애정어리게 굉장히 잘 따랐던 관계라는 걸 잘 알잖아요.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정말 대통령 뜻이냐? 그렇죠. 충격 받았겠죠. 아니 윤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플 정도의 어떤 아플 정도의 후배라고 했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은 그에 못지않게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밑에 비서실장 통해서 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그만둬라. 이렇게 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 믿기죠. 근데 저 이제 구성을 해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보면 지금 이관섭 실장 얘기는 그만두라는 얘기를 처음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그런 얘기 않고 뭐 사천, 김경률과 비대위원과 관련 사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뜻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비서실장이요 말을 뱅뱅 돌리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신다. 그리고 지지를 철회하고 하신다. 그러니까 차마 사퇴 이르기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타일은 뭐예요? 완전 직진 가는 스타일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통령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퇴하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단호하게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딱 전달한 거죠. 그래서 저 3자 회동 자체가 어떻게 해서 외부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용 친윤의 핵심적인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이용 의원이 텔레그램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그렇게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이걸 밖으로 내보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금 현재 위치를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저 사건이 터지고부터 아침 일찍부터 방송을 쭉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패널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표현을 쓰는 패널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여론 자체는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뭔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저런 요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흐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봉합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봉합하겠죠. 봉합을 하지 않으면 이제 둘 다 죽는 거고 여권이랄지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대통령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생길 겁니다. 그걸 서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봉합을 하고 아무튼 총선에 이제 매진을 해야겠죠. 서재현 부대변인, 약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화한 게 아니라 비서실장 그리고 거기에 제3자 윤재욱 원내대표도 껴있는 상태에서 전원 형태로 오가다 보니까
같은 표현이라도 받아들이는 온도 차이가 좀 달랐던 것 같은 게 이 장면을 두고도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뜻이 뭐냐라고 재차 물었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선 그 대통령 뜻이 뭔데요? 대통령 뜻이 뭔데요? 라고 사퇴라는 답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어서 이건석 비서실장이 부지불식간 사퇴라고 나왔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일각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일종의 충격인 거죠. 그게 정말 대통령 뜻입니까?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일종의 어떤 개인적인 충격일 수도 있는데 양쪽 사이에 대리인이 지금 껴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여권 관계자와 또 대통령실 일각의 해석이기도 하거든요. 네. 서부대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뭐 오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방송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의 후배 검찰이 수사 대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공천 관련해서 언급한 것도 해도 2년 징역을 받았거든요. 그때 수사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인터뷰 그 자료 화면에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퇴 요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자리 위치에 대한 거 그리고 우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아니고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한 당무 개입이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인 검찰께서 수사를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 되고요. 특히 주 5일 근무해서 일요일인데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이분이 일요일 날 오전 오후 만나서 이런 회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면 이분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혹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본인이 참모로서 자율적으로 움직였는지는 차량 일지라든지 동선에 대해서도 기자분들께서 취재를 하시거나 혹은 검찰에서도 다시 수사를 해서 이것이 정말 대통령의 의중인지 혹은 비서실장의 참모로서의 본인의 참모로서 독단적으로 한 행동인지도 밝혀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이게 수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진실 공방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의미의 뜻이긴 합니다만 수사할 사항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의 뜻이니까 갔겠죠. 그래서 뭐 비서실장의 동선까지 취재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3인 회동 때 이런 대화가 나눴다라고도 전해집니다. 이관석 비서실장은 일단 사천 논란이 외부에서 일고 있고 경선 룰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을 이끄는 건 나다라는 메시지를 밝혔다라고 하고요. 윤재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지 말고 부드럽게 상황을 대처하자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이러시면 곤란하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누가 어떤 맥락에서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라는 걸 했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보도에서도 이관섭 실장이 지금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라고 말했다는 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말했다는 건지 주체가 아직은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런 대화도 나눴다. 이런 대화도 오고 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그 3자 회동에 굉장히 어느 한순간은 감정이 격했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 유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창환님. 네네. 이 또한 전원이죠. 그죠? 전원인데 상당히 좀 저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하는 결과가 좀 나온 거죠. 그죠? 사퇴후까지 있었으니까 스타일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전 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비교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벌어졌던 그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예. 그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추미애 장관을 올려놓고 지금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리에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좀 놓으면은 내용은 다르지만은 진행되는 상황의 어떤 흐름 같은 건 좀 굉장히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고 또는 손발을 다 잘라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막아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러날 수 없고 내 임기까지는 가야 되겠다고 국민을 보고 가겠다고 버텼던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에 있어서 또 조직에 있어서 경험만큼 분명한 진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뭐가 경험이 있냐면은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 때예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옥새 파동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때 당시 상황이죠. 여권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여당 새누리당이죠. 당시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180석 얘기가 나오고 200석 얘기가 막 나올 때요. 그래서 누굴 갖다 내도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넘쳤죠. 그 와중에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서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부산으로 그냥 뭐 옥새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파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빚어졌냐면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었던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중간지대에 있었던 그래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던 많은 중간지대에 있었던 유권자들이 여당이 아닌 야당에게 힘을 몰아주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한석을 졌어요. 180석 이상의 압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야권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습니다.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지금의 여권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서운할 수 있죠. 강한 스타일 만나서 사실은 강한 사람이 본인이 강자의 아래 직원의 입장에서 또는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강한 소신을 피력할 때는 느끼지 못하던 것을 본인이 윗자리에 가가지고 그런 부하들 만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경험을 해본 일입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대통령이 느끼는 감정은 그것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 대통령의 감정 속에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최고 책임자 나라의 어떤 간판이라는 얼굴이 있는 것과 예. 또 하나는 한동훈이라는 개인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문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해야죠. 선택은 뭐냐면 이제 공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가야죠. 공적인 인정하고 가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문제들은 풀릴 것이라고 보고 풀려야 하고 네. 아까 김광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말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단속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흥미로운 분석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던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입장 차이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이 혼재될 수 있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면 갈등은 봉합될 것이다. 네. 흥미로운 분석인데